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정 모니터단에서 방청을 위해 나와 계십니다. 우리 상임위 방문을 환영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광주광역시의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수정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교육학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건과 2024년도 태양광 발전 설비 관련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건을 포함하여 모두 5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여부의 건, 기관 및 현장 방문 실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순서는 광주광역시청 소관 조례안 1건을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광주광역시 교육청 일반 안건과 기타 안건에 대하여 의안 순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수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광주광역시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4조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의 일환으로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 확대와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인식 향상 등을 위하여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문책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활동 범위 추진 계획, 지원사업, 경비지원,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 총 10개 조합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국가유산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 2005년부터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7개 거점 센터를 중심으로 약 6만 5천여 명의 국가유산 지킴이를 위촉하여 문화재 주변 정화, 모니터링, 소개 및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유산청에서 거점센터에 직접 지원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국가유산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국가유산이 여전히 많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가유산 지킴이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2024년 5월 국가유산 기본법 개정에 따라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는 등 국가유산의 정책 패러다임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유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증대되어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이 자발적으로 국가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계승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은 개인이나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지속성과 전문성을 가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제도적 지원을 위해서도 동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문화체육실장 김성배입니다. 그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하지만은 이게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제 사업의 일부를 좀 부담해 주면 하는 그런 조항들이 좀 들어가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뭐 향후 이 조례가 또 뭐 재개정의 뭐 과정을 거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현재 조례안은 조례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위원장님 잠깐요. 예, 저 조례 말고도 실장님은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그 내 질의 좀 받고. 이 조례에 관련되신 겁니까? 아니 조례 아닌 거예요. 조례 이의 것에 대해서? 아 조례 이익 거. 네, 네. 일단 조례는 우리가 의결했잖아요. 했고, 네, 네. 예. 그 말씀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저 조석구 의원입니다. 실장님 아침에 내가 언론 보도를 듣고 무슨 생각나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제 비엔날레 개막식이 9월 며칠입니까? 9월 6일에 개막합니다. 개막식이 있습니다. 9월 6일인데 아침에 언론 보도를 제가 MBC, KBC를 이쪽 저쪽 채널을 돌리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그 비엔날레가 9월 6일 개막을 하는데 강주시가 손님 맞을 준비가 미흡하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언론 다 좀 캐치를 못했는데 우리가 저 동광주 저거 광산 아십니까? 아니, 광산 인터체인지를 뭐라 가지고 저 처음 들어 서울서 온 데로는 인터체인지 강주 톨게이트. 예, 그 톨게이트에 뭐가 있는데 그것도 뭐 작동이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몇 군데가 준비가 안 되는 거 지역이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부분도 뭐 체크된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준비가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비엔날레 준비 과정에서 저희들이 파빌리온의 본전시 관련된 또 주변 환경 정비라든지 손님 맞이 준비, 그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지난달에 이제 비엔날레 서포터즈 또 발대를 해서 그 요식업이라든지 또 교통관계 종사자라든지 숙박업인데 이분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강주에 오신 분들한테 강주의 어떤 깨끗한 이미지 또 정의 있는 광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시민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해 갖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강주 폴리 있지 않습니까? 폴리. 예, 강주 톨게이트에 지된 것이 일부 셀에 이제 LED 이렇게 표출하는 것에 있어서 약간의 고장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그 비엔날레가 세계적인 그 행사인데 그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몇 가지 부분들 지적이 돼 있어요. 저도 정확히 스케치를 못했는데 그 들은 얘기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저희 준비가 지금 미흡하다는 거예요. 예, 지금 한 일주일 남으시죠? 개막가 한 10여일 남았는데, 네. 예, 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좀 제가 MBC인지 KBC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채널을 돌면서 봐놔서 했기 때문에 좀 체크해서 그분들 지적했던 것이 뭐에 미흡했던 거 다시 확인 한번 해보고 준비에 만전을 엮이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제일 또 잘 그 부분들 준비가 소홀함이 없이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위원장님. 네, 조석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실장님 답변 중에 개막식을 6일이라고 하셨나요? 개막식은 6일 날 합니다. 공식 개막에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것은 9월 7일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7일 개막식이 아니고 6일의 개막식이라는 겁니까? 네네. 개막식을 저희들이 전야제 개막식을 그렇게 합니다. 전야제를 개막식으로 예, 생각하시는 예. 겁니까? 예, 예. 시민들한테는 7일부터 공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네, 심창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북고성구 심창 의원입니다. 그 이번에 뭐 파리 올림픽 관련해서 그 역대급 성적 거둬서 되게 국민들이 행복했는데 그 이면에 보니까 그 체육계 그 구태연하게 보면 그 인권 침해라든가 그 선후배 간 관련해서 구태 악습을 계속 되풀이하는데 우리 광주시 체육회도 엘리트 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 그리고 장애인 체육도 이와 관련해서 교육도 좀 하고 좀 실태 조사도 해서 그런 사례가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당부 말씀드리고요. 지금 세계 양궁대회 준비하고 있죠, 내년에.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이제 그 부분 이제 의원님께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가져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지금 양궁대 확장 부분 네.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 그 양궁대회와 같이 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국비 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관련해서 지금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 하 관장님이 아니 우리 하 단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못 받으면 시에서 내겠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예산이 있을까요? 못 받아오시면? 저희들은 현재 국비사업으로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최선 다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비를 꼭 받아오셔야지. 안 그래도 10이 부족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꼭 많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아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주광역시 교육청 소관 일반 안건과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교육청 직업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직업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산업 변화에 따라 인력 양성 수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직업계 고등학교의 재구조화를 통해 신산업, 유망산업 분야 등으로 전환하고 질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정한 것으로 직업계고 취업률 향상 방안으로 지자체, 지역대학, 유관기관, 지역기업, 직업계고 등이 협력하여 지역협력 구축과 학생 선호도에 맞는 학과 재구조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직업계고 학생의 신산업 적응을 위한 직무 능력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업교육지원센터의 위치와 설치 운영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산업 분야의 최첨단 실험 실습 시설 및 기자재 확보를 통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실무형 기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치하신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교육청 직업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교육청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지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군 공항이 이전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이전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확정되더라도 법적 행정적 절차 이행 등 군 공항 이전 시까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 구성원의 환경권 보장 대책이 마련이 제기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에서는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의 소재한 학교를 조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책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교육청에서 2024년 실시한 용역사업 추진 결과 군공항 인근 12개 학교는 학교 보건법 기준인 55데시벨 이내로 측정되었으나 광주 비행장은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기준 제3종 구역에 해당되어 소음 영향도가 85 이상 90 미만으로 소음이 상당하므로 소음 예방을 위한 창호 교체 공사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군공항 인근 12개 학교는 창문을 닫고 환기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학생 건강권을 보장하는 조치로 냉방비 지원의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조례안은 군공항 소음으로 인한 피해 학교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쾌적한 교육 환경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교육청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교육 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 설명은 부교육감 및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정책국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 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6월에 개정을 한 이후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안의 정보 공개 수수료 부분을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수수료 종류 및 금액 부분에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와 같다로 한다. 또한 별표 1 각종 증명 등 수수료를 별표 각종 증명 등 수수료로 수정하고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에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교육 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신 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학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보 공개 수수료에 대하여 기 제정된 조례의 조문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추어 변경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우선 원칙을 적용하여 조례 제3조의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단서 조항을 삽입하여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광주광역시 교육학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적절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교육 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태양광 발전 설비 관련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장 김진구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관련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2의 규정에 따라 2개 학교 옥상 유휴 부유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 배경입니다. 우리시 교육청은 민간 기업, 시민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전의 태양광 사업 특수법인 캠코솔라와 빛고울 시민협동조합과의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한국동서발전과 7개 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들과 학교 햇빛발전소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옥상 등 유휴 부지를 민간 발전 사업자에게 사용 수익 허가를 하는 시민 참여형 학교 햇빛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동의안으로 제출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일신중 교사동과 강당 옥상을 7 햇빛 발전 협동조합에 임대하여 279kW를, 월계 초등학교 교사동 옥상을 지구별 햇볕 발전 협동조합에 임대하여 310k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옥상 및 주차장의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은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 따라 10년 계약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년 이내 기간에서 1회 경신하여 최대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료는 1kW당 연간 27,000원이며 학교와 기관이 에너지 전환, 환경교육 등에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태양광 설비의 안전한 시공을 위해 건물 안전과 옥상 누수 상태를 확인하고 구조 설계 검토를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사업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시공 후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전문 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 시설물 파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사용자가 손해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도록 할 것입니다. 옥상 및 주차장 공간에 대한 사용 기간 만료 후에는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이상으로 학교 태양광 발전 관련 연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 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2024년도 태양광 발전 설비 관련 연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45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교육과 신재생 에너지 확산에 기여하고자 학교와 직속기관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을 민간 보조 사업자를 통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에 연구시설 축조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월계 초등학교 교사동 옥상, 일신 중학교 교사동과 강당 옥상 등 2개 학교가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2에 따라 연구시설물 축조의 교육감 사전 승인을 거쳐 제출되었으며 이 사업 추진으로 에너지 전환 및 환경 체험 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태양광 과잉 생산과 설치 후 시설 관리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번에 설치하는 학교에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우려되는 옥상 누수 등에 대하여 구조적 안전 진단을 꼼꼼하게 거치고 시공 후 정기 안전관리자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 안전 점검 등 유지 관리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심창우 의원님. 네, 구호선 의원 심창 의원입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 설비는 뭐 앞으로도 뭐 계속 아마 해 나갈 계획이시죠. 학교 옥상에다가 공간이 된다 하면.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대부분 학교 옥상이 주변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학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판사가 되잖아요. 이 판사에 대한 민원은 없었는가요? 시민협 진원장 김정구입니다. 지금 그 답변 말씀드리기 전에 이 학교 시설 이용한 태양광 발전 이 사업이 8월 31일로 그죠? 종료가 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 동의안이 저는 왜 올라왔는지. 이 부분은 지금 학교 운영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근 학부모 모든 거기 협의를 거쳐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금 동의안을 구하는. 동의는 구하는데 지금 사업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할 수 있는가요? 8월 30일 오늘 저 의원님들께서 네. 동의안을 통과시켜 그 주시면 민원이 없었는가요? 그 아파트 주변에서 여기에서는 지금 민원이 빗반사 관련해서 예, 민원이 없었습니다. 민원이 없었어요. 예. 근데 저한테는 민원이 있어서 민원이 왜 저기 놓고 저한테는 있는지. 예를 들면 일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이 학교가 있잖아요. 이 빗반사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데 교육청에 민원이 전혀 없었는가요? 저희들은 민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또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저한테 민원이 있었는데 이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한가요? 아파트 주민들이 이걸 반대한다거나 왜 이거 빗반사에서 피해를 본다 하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금 저기 다른 기관입니다만은 어느 한 기관에서 이 협동조합에서 설치하겠다고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그 기관은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설치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있었습니다. 다만 설치된 일국 중 예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기후 환경이랄지 또는 이런 시설을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적 효과랄지 그런 부분을 잘 말씀을 드려서 주민들의 계속해서 양해를 구하는 그런 방안을 해야 되지 근데 않을까 그 양해가 싶습니다. 저는 10년, 20년을 사용하는데 20년 동안 피해를 볼 텐데 그거를 그분이 지금 괜찮다가 또 한 6개월 뒤에 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계속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해결책이 어떤 건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실제로 한번 시설 계약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을 사용하고 그 후로도 왜냐하면 이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면 이 조합에서 이 수익금을 가져가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건 누굴 위한 사업인지 좀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그 사업이 나쁘다 부당하다는 게 아니라 이 피해를 받는 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일정한 물론 그 상위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주변 아파트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피해를 받고서도 그냥 있는데 사실 계속 참아라라고만 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 태양광 발전 사업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기후 위기적인 측면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해야 되는 사업이 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어쨌든 피해자가 생기면 그 피해에 대한 어떤 구제를 해준다든가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데 대한 보상이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민원을 먼저 뭐 해결해야 된다든지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컴퓨터 보고서 보면 사실 옥상이 B등급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B등급 옥상에도 이렇게 축조물을 설치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상복구 관련해서 20년 뒤에 원상복구를 누가 한가요? 그 해당 설치 조합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그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뭐 따로 비용이 어떤 예를 들면 저희가 건물이 빌릴 때 보증금을 내고 세를 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보증금을 낸 이유는 어떤 원상복구 비용이라든가 뭐 어떤 세가 미납됐을 때 이 보증금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를 받는 건데 원상복구 할 여력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원상복구 비용을 어디서 내나요?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조금 정확하게 좀 알아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러니까 지금 일단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반대를 뭐 못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민원도 있고 추후에 원상복구라든가 어떤 사고가 물론 사고는 보험 처리하면 되기 하지만 원상복구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런 좀 보완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내 의견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장훈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심창 의원하고 김나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심창 의원님 마지막 질의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예. 지금 원상복구 의무가 그 사회적 협동조합 측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합이거든요. 예, 그죠? 해산하고 청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 기관 자체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데 그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이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안 되면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지 않으면 추후에 나중에 이게 문제될 수 있다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조석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이제 우리 심창호 김나연이 질의했는데 그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 원칙이 다 들어가 있고 근데 내가 이걸 묻고 싶어요. 그 사용료가 말로 용구시설 자진 철거 원상복구 원칙으로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사용료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사용 종료 후 연구시설 뭐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 원칙으로 하게 돼 있고 사용자 원상복구와 이행을 보증하기에 원상복구 조항 담보상을 공제보험 증권을 제출하게끔 해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거든. 행정자 그렇게 돼 있어야죠.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방금 저 두 분이 했던 거 충분히 이 행정무식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의문점이 뭐냐면 담보상을 넣는데 이 조합이 담보가 뭐가 있을까? 나는 이게 뭐 이 법인들이 그 사회적 법인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산 가치를 가는 그런 조합들이 아니에요. 자산이 많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담보를 사항을 넣은 공제보험 증권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담보를 그분들이 담보 제공할 거 있을까요? 그분들이? 지금 이 조합은 뭐 조합원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담보 이런 건 없는 조합법인 것 같아. 지금 저 햇빛발전소나 그 지금 조합들이 예. 예. 그래서 이 서류에는 그게 충분히 정리가 돼 있는데 이분들 담보가 있을까? 담보를 넣은 공제보험 증권 제출을 안 하고 하면 뭐냐 그 물론 이 조합들이 법인이 파산할 수 있어요. 예. 그럼 이 철거가 흉물이면 이게 철거비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설치비 들지만 철거비용도 많이 들어요. 이게 이 부분은 충분히 그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저 두 분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들어가 있어. 계약 조건에 들어갔는데 그 내용에 담보 사항을 넣어 이분들 담보가 없을 것 같아. 어떤 담보를 받지 이분들한테? 의원님 제가 아까 철거 문제하고 담보 문제를 좀 자세히 그래. 좀 해서 교문위에 하겠습니다. 자, 예, 보고도 아니 저 과장님이세요 지금? 아니 이런 중요한 걸 시설을 하면서 그 정도도 자료 파악을 하지 않고서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하고 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이 자료 내용을 보면 충분히 그 행정의 그 자료는 준비가 돼 있는데. 네, 행정부장 김영일입니다. 네. 이제 보통의 경우에 저희가 이제 보증증권이 그게 담보가 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시설공사 하게 되면 하자보증 증서를 받거든요. 이제 그게 그 보증회사에서 우리가 이제 그 보증 관련된 이제 보험사라든가 여기에서 저희를 그 보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분들 수수료를 내고 보증 증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행태로 그 충분히 아니냐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그 증권으로 100% 사업비 부담이 됩니까? 철거 비용이? 저희가 이제 그 철거 비용 산정할 때 보통 하자 보증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철거 비용이 예상이 한 2억이 된다 그러면 2억 보증 증서를 저희가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 충분히. 예, 저희가 한번 감안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원님께 말씀하신 거. 공제보험에서 그 담보 조건을 만들끔 다 보증증을 꺼낸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 알았어.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정리를 좀 추가질 하시죠.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하자증권은 말대로 공사 하자증권이지 이게 철거에 대한 아마 증권이 아닐 텐데 지금 답변하신 거 그 내용 저한테 주시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증증권으로 지금 한다고 지금 이 내용에 들어있더라고요. 아마 근데 거기 철거는 빠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사상 문제가 있다든가 유지보수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증권을 끊지 철거에 대한 하자보수 증권은 없습니다. 얘기 좀 저희가 일단 확인해서 답변하셨으니까, 어쨌든 간에 자료 그런 주세요. 것들이 담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 조치하도록 저기 자료를 좀 봤는데요. 원상복구 비용은 태양광 공제보험 증권을 매년 제출하도록 좀 돼 있는데 제가 좀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예, 매년 제출하도록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하시죠. 여기 나중에 그거 관련된 그 증권 보증에 대한 그 범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좀 개별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네, 방금 우리 김나연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그 원장께서도 매년 공제보험을 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예. 답변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오늘 답변 부족한 부분들은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태양광 발전 설비 관련 연구시설 및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31일 규정하고 상관이 없는 사항이죠. 이건 이미 이 신청이 이 태양광 설비로 장소를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돼 있는 거고 거기에 설비를 이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잠깐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태양광 발전 설비 관련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기존 설치된 학교를 포함하여 철거 비용에 대한 담보 확보를 구체적으로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 의사 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교육청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있으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욱 의원님. 네, 심창호 의원입니다. 예수중학교 3학년 학생들 관련해서 좀 질의할게요. 이 학부모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3학년 진학할 때 고등학교 예고를 진학을 못했을 경우에 되게 조금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물어볼게요. 일단 문제점이 예수중학교 개교 목적 근거는 예술인을 목적으로 한 특수 목적 중학교인데, 근데 미술 음악만 공부하던 학생들이 예고를 못 갔을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혹시 일단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그 예술 중에 지금 현안 문제가 학부모님들 사실 이제 예술 그 입학이 이루어지면서 드러난 문제가 되었거든요. 예고에서 그 전형 요강에 예술중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내신 성적 100분율로 고등학교는 입학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성화 중학교나 예술 중학교 학생들이 내신 100분율로 산출을 하게 되면 90% 이상의 아이들이 사실상 그렇죠. 왜냐하면 예술만 음악만 하다가 국영수 과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일반 중학교 친구들보다 조금 덜 했겠죠, 공부를. 아니 그냥 내신 100분율의 문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평가지로 전환을 해야만 이게 가능한 문제인데 그 문제가 이제 발생을 돼서 저희들이 이제 학부모님하고 면담을 좀 했고요. 학교 관계자하고도 면담을 통해서 조율을 했는데 금년에는 이미 전형 요강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와 관련해서 변경안을 서로 협의토록 일단 이야기를 돼 있고요. 올해 중3들은 어쩔 수 없이 일단 예고를 못 가면 이 문제가 이제 인문계 고가 있고 일단 특수 실업계고가 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면담을 좀 제가 국장실로 좀 오시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차는 무조건 그 예고를 지나고 원서를 쓰시자. 그다음에 만약에 불합격이 되면 사실 이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특성화고도 쓸 수가 없거든요. 이중 지원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안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고로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고 응시가 가능해요? 후기니까 정기 후기니까. 동시에 이제 특성화고하고 동시에는 이중 원서 접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안 된 거고요. 일반고 전형을 일단 해보시고 일반고에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특성화고에 추가 모집 제도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추가 모집이 이중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그 예중 인원과 그다음에 예고 인원이 차이가 많나요? 학생 수. 그 이제 거기는 예고는 4개 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과가. 근데 예술중은 음악 미술밖에 없어요. 투 학급. 그래서 이제 학생 수로 보면 보통 미술이 20명, 음악이 20명. 근데 이제 예고는 국악, 음악, 미술, 한국화 이렇게 전공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 수요만큼은 일부 여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일반 학생들도 있잖아요. 예중뿐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중의 3학년들의 삭차 100분율로 하자면 90% 이상의 학생들이 불리한 구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중을 간 이유는 사실 예술 어떤 목적으로 간 친구들인데 예고 진학이 더 훨씬 불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은 제가 공감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술중을 만들 때 그런 목적으로 만들지 않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일단 전형 방식을 일단 개선해야 되는 거고 금년에 한해서는 일단 어떻게 됐든 원서를 써보고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일단은 써보고 단계별로 사안이 발생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좀 대응하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학부모님들하고는 일단 면담을 저는 특혜를 주장한 건 아니고 어쨌든 예중을 간 이유가 어쨌든 예고를 가기 위해서 예중을 간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물론
하다 보면 이제 실력이 안 돼가지고 예고를 갈 실력이 안 돼서 못 가는 거는 뭐 감수해야 되지만 그래도 일반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어떤 혜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왜냐하면 예중 학생들 선발할 때 어느 정도 좀 더 심도 있게 선발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술중 만들 때도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진로 설정에 있어서 좀 조기에 선택을 한 학교거든요. 그래서 네. 특성화 중학교로 출발을 네. 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의회형의 도시이기도 하고 또 예고가 존립한 그 이유이기도 네.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예술중 애들이 예고로 지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걸림돌이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올해가 문제네요. 내년은 좀 개선하신다 하는데 올해가 조금 되게 그 민원이 좀 있어서 한번 그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그 예중이나 하셔야 될것 예고를 같습니다. 준비하는 학부모들한테도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더 살펴서 그 네. 부분은 개선을 좀 하도록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 네. 국장님, 그 보면 저희가 그 학교 회계 전출금 있어요. 620. 이게 무조건 학교에 내려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썼다고 나중에 이제 감사를 받긴 하는데 A, B, C, D 학교 4개 학교 있어요. 여기 학교 보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뭐 예를 들면 뭐 무선 마이크, 진영 CCTV, 뭐 LED 전광판 이런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어요. 이거를 같은 물품인데 전부 학교에 내려주는 이유가 뭔가요? 예, 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목적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이제 목적 사업비가 편성을 하게 되면 학교가 이제 학교의 이제 자율성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내려주는 건데요. 일단 이제 그 규모가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본청에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또 의견을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지금처럼 전자칠판도 칠판은 입찰을 하고 그다음에 설치 공사비는 따로 주지 않습니까? 이래서 어떤 금액 일정 금액 예상이 있으면 같은 물품이면 저는 교육청에서 입찰해가지고 그 낙찰 가격을 낮춘 다음에 학교에 내려주는 게 물품을 주는 게 맞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학교 회계 전출금 많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특정한 그 제품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특허가 받은 특정 제품이 아닌 이상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공동구매를 통해서 학교의 업무도 좀 간소화시키고 예산도 좀 줄일 수 있도록 절감할 수 있도록. 네,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무조건 입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지금 제가 3년째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 회계 전출금 줄이시고요. 학교에서 공동 물품 같은 경우 입찰해서 물품을 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은 물건인데 학교마다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것도 혈세 낭비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김나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기 그 통학로 관련해서 협조가 좀 교육청에 협조가 좀 있어서 그러는데 양산 초등학교 아시죠? 예, 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거기 그 통학로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죠? 예. 안전상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북구청에서 그 통학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학교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주차장을 이제 학교 안으로 좀 들이고 그 통학로를 확보하자는 안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학교 안에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그 물품 보관 창고가 굉장히 사용을 안 할 정도로 노후돼 있는 이 물품 보관 창고에 대한 부분이 지금 북구청하고 협의하면서 협의가 안 되는 그 꼭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새로운 물품 창고를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이제 처음에 했던 어떤 간단한 보관 시설, 컨테이너 박스 뭐 이런 거를 말씀하셨다가 현재는 이제 정상적인 건물로 지어달라는 부분으로 변화가 돼서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교육청에 협조를 좀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이게 통학로와 관련된 거라서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예, 네, 아시다시피 양산초가 사실은 이게 사거리에서 넘어가는 길이 순환도로로 넘어가는 길이 이게 높낮이가 좀 있어요. 거기 부분 아니고 예. 뒷면이에요. 예. 구주택이죠. 예. 아파트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단층 주택들이 그 후문 쪽으로 해서 예. 저기 지금 가장 심각한 데가 지금 자이하고의 연결 통로지 않습니까? 거기가 예. 그 신용동 자이 거기 통학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행정국장님 살펴봐 주시고요. 예, 예. 그 부분을 협조가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지 한번 저한테 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어제 서임석 의원님께서 그 질의하 그 5분 발언 통해서 말했던 전기차 관련
그 소화기 관련 안전시설 관련 폭발물 용어 관련인데 지금 자료를 좀 보니까 제가 작년에 이 전기차가 사실은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일반 내연기관차와 달리 그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차량이다 보니까 저도 전기차를 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안감이 살짝은 있는데 어제 서임석 의원께서 그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비단 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기차를 지금 충전기 설치 내지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사용하지만.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문제로 지금 전기차 관련 판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안전을 점검을 한번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주문을 지금 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 이제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는 관련 법이 지금 이제 검토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불이 났을 때 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가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어렵죠. 전기차 자체가 또 그 배터리가 하부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기가 거기에 투입되기도 힘들고 네. 또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1000도 이상 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련 소화기가 있다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저희 그 보고 자료 보니까 전기차 소화기가 있다 했는데 COT 소화기 이렇게 빛이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그러니까요. 사실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상황들을 봤는데 예.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은 그 여하튼 이거에 대해서 없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이게 대형 사고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혹시 뭐 교육청에서는 지하에 설치된 예,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다행이네요, 그거는. 예. 요즘 지상으로 올리라고 난리니까. 예. 예, 여하튼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이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보시고 대비가 없다라고 포기하면 안 되고 방안을 예. 마련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이게 좋겠습니다. 전기차가 꼭 충전 때문에 화재가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전기차가 이렇게 어쨌든 강조해서 글로벌 모터스라든가 전기차 관련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요. 것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와 전기차 간의 주차 공간의 분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학교가에서 주차 공간은 현실적으로 분리하는 건 이게 저희는 불가능하지 이제 않을까 학교 같은 싶은데. 건 지상이니까 예. 한번 이제 그런 것은 검토를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지상이고 이 발화해서 네. 이제 그 점화가 돼가지고 그 네. 완전 발화가 될 때까지는 시간의 여유가 좀 있으니까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추가 질문 네. 하시겠어요? 네, 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네, 국장님 저기 그 이번 스마트 기기 관련해서 되게 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데 지금 스마트 기기는 보급이 거의 뭐 확정적으로 끝나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혹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일단 현재 학교에서 지금 스마트 기기는 지금 우리 본회산에 편성된 것은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들 보급 곧 완료될 예정이고요. 지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그 교육용 에듀테크 도구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게 다양한 선택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지원 방안도 좀 고민하고 있고, 실은 이제 교육에 활용하는 그 자료가 에듀테크 도구, 에듀테크 그 교과 컨텐츠뿐만 아니라 도구적인 것도 사용을 하고 있고, 실은 무료로 오픈된 도구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실제 수업 시간 중에는 그런 도구들도 활용되는 것으로 이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교육부에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내년에 이제 본격 네.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있어서 아마 그 활용도는 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교사 연수도 네. 올해 9월까지는 그 초등교사는 약 65%에서 70% 정도, 그리고 중등교사는 수학, 정보, 영어 교과들은 다 연수할 수 있도록 연수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체크해가지고 네, 좀 중고등학교 준비하도록 선생님들 하겠습니다. 연수가 조금 더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초등학생들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중고등학교 일단 교과 단위로 하고 있고, 실은 저희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앞서서 수학, 정보, 영어 교과는
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나머지 교과는 아직 의무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어쨌든 강구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스마트 기기 보급되면 일단 활용도가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잘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능 이원화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저기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 이 수능 이원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예전에 그 자격고사 있지 않습니까? 예비고사, 본고사. 네. 근데 이제 수능 이원화는 이제 이 교육위에서 슬쩍 이렇게 저희 언론에 흘러나온 거 보면 일단은 국영수를 1차로 보고 그다음에 이원화된 2단계에서는 수능을 1, 2로 2개로 쪼개는 거죠. 선택 과목을 아마 이렇게 하게 할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검토 단계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라 저희로서는 수능 이원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직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진행이 안 될 것 같다. 네. 네. 아니 저희들은 긍정적이지 않는데 네. 또 교육위의 그 판단은 또 지켜봐야 될 네, 상황.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 입시가 바뀌니까 예. 이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은 되게 조금 갈팡질팡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서 진전이 없어요.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부감이 없어서 그런데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특별한 지금 변동사항이 있나요? 정부는 일단 그 관련 법령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금년 아마 11월 정도까지 해서 마치겠다라는 그 일정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 법령이라는 게 지방교육자치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이게 3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지자체도 그렇고 구청 관계도 그렇고 사실 지자체와 구청 입장에서는 그 관계 법령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인력, 재산, 그다음 예산 이 3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저번에 교육청에서 한번 협의를 가졌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할 것은 하자. 이미 그 모델 학교나 이런 선정 과정에서는 이미 교육부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청이나 자치구에다 협조를 요청을 하면 그 할 수 있는 건 좀 도와달라라고 저희들이 좀 읍소를 좀 했습니다. 근데 진전사항이 전혀 사실 1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되게 관심사가 높은데 특별히 1년 동안 제가 질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변동사항이 없어서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사실은 이제 자치단체하고 그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법령들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나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방금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에 걸쳐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기 배부에 드린 요구 목록과 같이 총 225건을 감사 대상 기관에 서류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요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감사 서류는 2024년 10월 11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배부할 계획이니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기관 및 현장 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7회 임시회기 중에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하, 광주 실감 컨텐츠 큐브 등 4개 기관을 8월 28일에 방문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기관 및 현장 방문 실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일정은 8월 26일 오전 9시 30분에 광주 실감 컨텐츠 큐브 등 4개 기관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8월 28일 시나리오 잘못됐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강력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사내를 선포합니다.